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어학습지 18번을 같이 볼 거고요. 교과서는 따로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다양한 설명 방법에 대한 설명하는 글을 읽고 직접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다양한 설명 방법을 예시와 관련 지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반 친구가 낸 질문 중 하나를 골라서 복습하는 발효된 하브루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오늘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의, 예시, 비교, 대조, 구분, 분류, 인과, 분석 총 8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을 겁니다. 선생님과 같이 오늘 한번 그 8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정의입니다. 정의라고 적혀 있어요. 정의가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면 어떤 말이나 사물이 있을 때 그 말과 사물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방식을 바로 정의라고 불러줍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밝혀서 설명을 해주면 앞으로 내가 글쓴이가 어떠한 말에 대해서 할지 전개할 주제나 방향, 범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아래쪽에 있는 예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붉은 색깔로 표시한 부분을 읽어보면 효도란 자기를 낳아준 제 부모를 극진히 섬기는 사람의 도리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때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개념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네, 맞아요. 바로 효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혀 있는 문장은 바로 효도의 정의, 효도의 개념을 지금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정리할 때에는 효도라는 식으로 정리해주고 있는 대상을 쓰고 옆에 그 설명을 적어주면 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효도가 어떤 뜻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섬기는 사람의 도리.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효도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는 문장이다 라고 위에서 확인하면 되고, 그렇게 정리된 내용, 정의된 내용을 아래쪽에 효도 땡땡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섬기는 사람의 도리라는 식으로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약해 가면서 표시해 가면서 글을 읽으면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시의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떠한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주는 것을 바로 예시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맛있는 과일이 많다. 예를 들면 수박, 사과, 포도 등이 있다. 와 같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를 제시하게 된다면 그 설명을 듣고 있는 독자들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효도라는 문장, 효도가 포함된 문장을 가지고 왔고, 지금 예시를 설명하면서 지금부터 식물과 관련된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위에서 효도에 대한 것도 가지고 왔고, 지금 벌레 잡아먹는 식물에 대해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래쪽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나와 있었죠. 예를 들어 예컨대 이를테면과 같은 말이 예시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레잡이 풀은 벌레 잡는 주머니로 벌레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벌레를 잡고, 통발은 벌레가 공기 주머니에 닿으면 빠른 속도로 벌레를 빨아들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선생님과 같이 읽은 부분에서 설명해주고 싶은 사실이나 현상은 바로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다시 말해서 독자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벌레잡이 풀을 데리고 왔어요.
벌레 자비풀을 데리고 올 때 예를 들어와 같은 말을 사용했지요. 그리고 벌레 자비풀 말고도 통발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인데 이것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읽는이, 다시 말해 독자를 도와주기 위해 그것에 해당하는 예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예시에 해당합니다.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은 특정한 지역이나 계층의 사람들끼리 사용하므로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들고 있다라는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없어예 라고 할 때 이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어서 오십시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고, 잘 가입시더 라고 할 때 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안녕히 가세요 라는 의미로 잘 알아듣는다. 이런 말들은 혼자 없어에 잘 가입시더 같은 말들은 다른 지방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같은 지방 사람들끼리 사용하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내용 하나만 넣읍시다.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뒤에 혼자 없어에 잘 가입시더를 가지고 왔어요. 혼자 없어에 잘 가입시더를 예로 가지고 온 이유는 바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다? 조금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혼자 없어에와 잘 가입시더 라는 말을 했을 때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친근감을 느끼게 해준다의 예로 두 가지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사실이나 현상, 방언은 사용하는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아니면 간단하게 방언과 친근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던 예시가 바로 혼자 없어예 그리고 잘 가입시더가 있습니다. 친근감과 방언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예시 없이 빨간 색깔로 밑줄 준 부분만 설명을 하게 되면 이해를 잘 하지 못할까봐 뒤에 있는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꽃가루 예보제는 병원 옥상에 설치된 장비에 담긴 정보를 꽃가루위원회에서 분석해서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마찬가지로 예를 들었다라고 표시해주고 있어요. 예컨대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꽃가루가 발견되면 분석 책임자가 다음 한 주 동안 얼마나 날릴 것이며 알레르기 환자들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해서 예보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은 바로 꽃가루 예보제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해 예컨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현상은 바로 꽃가루 예보제. 그래서 이러한 꽃가루 예보제에 대해서 분석 책임자가 분석을 해서 알려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가 발견되는 경우에 그것을 발견하고 분석해서 예보한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꽃가루 예보제라는 설명만 하게 되면 너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와 예컨대와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와서 비교와 대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교와 대조. 비교와 대조에서 알아야 할 것은 비교와 대조는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개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개념에서 비교 같은 경우에는 둘 사이의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을 찾아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대조는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개념에서 차이점 아니면 다른 점을 찾아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비교나 대조를 사용하게 되면 사물이나 개념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야구랑 축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야구랑 축구가 둘 다 공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공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공통점에 주목하는 것을 바로 비교라고 하고요. 야구랑 축구가 공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경기를 하는 인원수는 다르다 라고 했을 때는 다른 점에 주목한 것이기 때문에 대조에 해당합니다. 지금 둘 이상의 대상이 나와 있지요. 잠시 보시면 야구와 축구, 하나, 둘 이상의 사물이나 개념에서 공통점을 위주로 보는 비교와 차이점 위주로 보는 대조로 나누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어는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이나 문자 따위의 수단을 말한다. 음성 언어랑 문자 언어는 언어에 속한다. 음성 언어는 소리가 있다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말하는 이랑 듣는 이가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된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내용을 간단하게 말을 한다. 이에 비해서 문자 언어는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을 가지고 사용하게 된다. 사전에 계획할 수가 있고 길이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글에서 보고 있는 것은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음성 언어랑 문자 언어의 공통점은 둘 다 언어에 속하는 것이라는 거죠. 반면에 둘 사이의 다른 점은 이에 비해라는 말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대상은 음성 언어. 두 가지 이상의 대상 중에 첫 번째 대상은 음성 언어, 두 번째 대상은 문자 언어입니다. 첫 번째 기준에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대면을 했는지 대면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음성 언어는 말하는 이랑 듣는 이가 대면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면, 문자 언어는 글을 쓴 사람과 읽는 사람이 반드시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대면하지 않는다 라고 옆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인 대면 여부와 달리 두 번째 기준에서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음성 언어 같은 경우에는 듣는 이가 바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내용이 쉽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기도 합니다. 반면 글로 이루어진 문자 언어는 상대적으로 논리적으로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 아니면 논리적이다 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많다 라고 적어주면 좋겠네요. 근데 이때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 모두는 언어에 해당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한다고 적어 놓으면 됩니다. 차이점에 주목하는 것을 위에서 바로 대조라고 했고요. 공통점에 주목하는 것을 바로 비교라고 했습니다.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